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을 리더로 조직을 위대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권하늘 컨설턴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에 대한 사전 질문을 받았었고 강사님 모시고 Q&A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라이브가 진행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만 제가 특별히 제공해 드리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온라인 설명란에 보시면 세일즈 트레이닝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옵션 선택하시면 수강료를 무려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지금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데일 카네기 코리아 함정기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데일 카네기에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데일 카네기 강사 함정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아마 데일 카네기 세일즈 강사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강사 중에서 세일즈 강의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번에 퍼블릭 과정을 같이 오픈할 때 제가 강의를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드릴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예, 준비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 예. 어떻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은 세일즈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프로세스에서 다뤄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을 만나기 전부터 준비부터, 그다음에 고객을 만나서 해야 될 협상, 또 계약, 그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세일즈 교육이 시중에 참 많은데 예. 그럼 저희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은 어떤 게 다른 점이 갖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일즈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협상을 주로 많이 다루거나,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다루거나, 아니면 세일즈 때 일어나는 화법 등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일즈는 그렇게 고객과 대면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아마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예를 들면 크고 튼튼한 나무는 그냥 처음부터 크고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기초부터 뿌리부터 그 차근차근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 위에 커다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듯이 그 세일즈의 그 밑부분부터 다뤄서 전체 과정을 다뤄주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답니다. 네, 저희 세일즈 트레이닝의 강점을 조금 더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자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세일즈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일즈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 세일즈가 그냥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순환돼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것들을 한마디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아까도 데일 카네기의 가장 큰 세일즈 트레이닝의 특징은 모든 과정이 프로세스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협상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협상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 생각하고, 그 앞 단계부터 또 잘 다뤄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에서 또 다뤄줄 부분을 안 다뤄주는 게 아니라 협상의 세일즈의 합법 같은 것도 같이 다뤄줌으로써 전체를 바라보고 세일즈를 다뤄준다면 아마 세일즈의 전체 과정을 또 눈으로 익히고 또 더 빠르게 세일즈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처럼 단 1분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조던이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단 1분만 사는 것으로는 조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일즈를 잘하고 싶다, 세일즈에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도 그냥 단 한순간만으로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세일즈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다 경험해 봐야지만 세일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을 때만이 세일즈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좋습니다. 합니다. 저희 팀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음. 팀에 평소에 고객을 자주 만나러 다니고 영업 활동도 열심히 하는 팀원이 있는데, 근데 매출 실적은 좀 저조한 팀원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세일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마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말인데요. 혹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효율성이 뭐죠? 효율성은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풋, 시간이나 에너지가 적게 들었느냐,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은요? 효과성은 그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정말로 원하는 결과가 나왔느냐인 것 같습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친구의 생일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여자친구의 마음에 쏙 들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 근데 내 정성이 좀 들어간 선물이면 여자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학 1000마리를 접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열흘 남았으니까 어떡할까요? 계획을 세웠죠. 하루에 100마리씩 학을 접는다면 열흘 뒤면 1000마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그 종이학을 적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한 번도 종이학을 접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첫날에 100마리를 접기로 했는데 100마리를 다 못 접었어요. 한 50마리 접었더니 이제 하루가 끝나버렸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틀째가 됐더니 이번에 한 60마리 접어요. 3일째가 됐더니 70마리. 4일째가 됐더니 진짜 100마리를 접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효율성. 예,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효율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딱 열흘째가 됐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네. 자, 남자친구가 학 1000마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딱 선물을 줬다고 쳐봅시다. 우리 권원을 매니저님이 여자친구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있으시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학 1000마리를 선물했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너무 좋긴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생일 선물로 뭐 다른 게 더 받고 싶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정말 여자친구가 좋아할 선물인가? 다른 말로 여자친구의 생일에 정말 효과적으로 여자친구를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겁니다. 효과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그 10일 동안 학을 접는데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그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하면 여자친구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시간 대비 학을 접느라고 쏜 시간 대비 정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에서는 이 효과성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세일즈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세일즈는 결과적으로 매출로 그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게 매출로 성과가 되는데 그 효과에 딱 그 연결되지 않는 행동들은 결국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행동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모 제약회사에 있는 영업사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영업사원은 정말 열심히 일한대요.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영업사원인데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수많은 약국을 다니고 또 매일매일 방문하는 약국들이 꼭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달이 지난 뒤, 2달이 지난 뒤 다른 영업사원에 비해서 영업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뭘 생각해 봐야냐면 이 영업사원이 정말 성과를 내는데 매출을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약국에 방문했느냐? 요걸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영업사원은 본인이 방문하기 좋은 약국만을 방문한 게 아닐까요? 찾아가면 잘 환대해주고 하지만 매출을 올려주지 않는, 찾아가면 잘 받아주는, 오히려 매출을 올려주는 약국은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사님들을 만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방문 시간을 맞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동선에서 좀 벗어난다거나. 근데 실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방문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약국을 어떻게 방문할지, 어떤 식으로 방문할지를 고민해보고 그 동선을 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결국적으로 세일즈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객관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그 상황에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필요한 게 아마 세일즈를 관리해주는 매니저 역할이 아닌가? 이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해주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낼 수 있는 곳에 방문하는지를 또 관찰해주는 그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즈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3자가 봐줘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희 세일즈 트레이닝에 들어오시면 전문가가 또 코칭을 해주시니 그 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일즈 트레이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저희가 가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8주간 저희가 이제 세일즈에 매번 어떤 기법들을 알려드리면 한 주일 동안 그것들을 실천해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들을 실천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제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다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코칭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객관화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 눈에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코칭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세일즈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영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영업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강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기존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 그 새로운 시장을 찾아낸다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새로운 시장에 또 진출하는 것도 쉬워진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상품, 특히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해 줄 만한 상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이 넓어진 만큼 더 고르기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가 이루어지려면 선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먼저 그 상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해도 그 상품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상품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걸 선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영업의 단계일 수 있지만 이거는 마케팅의 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와 마케팅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든 뭐 여러 가지로든.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영업사원이 담당했습니다. 일부러 뭐 TV 광고를 할지라도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또한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또 전파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종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상품을 쓴 사람들의 입소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과 영업이 좀 더 전문성이 많이 구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영업사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안다고 쳐도 그 제품들 직접 써보지 않으면 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기존에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솔루션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예전 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무슨 뭐 워드나 한글이 나왔어도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도 바로바로 새로운 버전을 쓰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해보고 새로운 기능이 이런 거다라는 소개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역할은 바로 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솔루션과 제품들, 특히 새로운 신제품과 새로운 솔루션이 기존 고객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시켜주고
또한 그 기존 고객을 통해서 또 뭘 받아내야 되냐면 기존 고객이 다른 업계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사원은 바로 그 소개를 유청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영업사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업사원의 가장 큰 역할은 기존 고객에도 새 제품을 알리고 또 그 기존 고객을 통해서 그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고 유지시켜서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기존 고객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그냥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사후 관리, 그다음에 신고객을 찾는 데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만 영업사원이 더 지속적인 성장과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세일즈라고 하면은 예. B2C와 B2B로도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일즈 트레이닝은 좀 어느 쪽에 특화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이제 세일즈를 나눌 때 B2B와 B2C로 나누죠.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많이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B2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B2B도 뭐 우리 또 기업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업의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스킬과 또 내용으로 들어가고 제품의 솔루션을 방법을 찾는다면 두 개는 전혀 다른 영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만나서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결국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일 카네기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 특히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는 교육,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100년 동안 이 교육을 해왔다라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매 단계에서 우리는 AI를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기계를 상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 내리는 건 결국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희는 이걸 다른 말로 구매 동기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구매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구매 동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B2C나 B2B나 업체의 특성상 만나는 사람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뭐 재무자 관점도 있고 경영자 관점도 있고 사용자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들이 다 다르고 또 결과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그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결국 우리는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I가 아니잖아요.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줬을 때 사람이 만족하고 설득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핵심으로 다뤄주는 게 저희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주는 세일즈 트레이닝은 아까 강사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 임박하고 있는 53기는 4월 22일 월요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게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너무 다양한 이런 과정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강사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수강생분의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실제로는 이 데일 카네기 입사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험 영업도 해보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구몬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습지를 또 판매하는 일을 해봤는데 이런 회사들 개인적으로 영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업사원 교육을 실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영업사원 교육이라는 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제품 교육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그 팔아야 되는 그 솔루션과 제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월요일 아침마다 그런 제품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제품을 제대로 알아야지 팔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교육은 뭐가 있냐면 그 진짜 세일즈 성과가 좋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특강 같은 걸 해줄 때가 있어요. 되게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분이 쓴 저 방법을 배워야겠구나라고 해서 감명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감명을 받아도 실제 내가 해보려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데일 카네기 세일즈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기초라는 표현은 그런데 원리부터 알려줘서 세부적인 스킬까지 알려준다라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곱하기를 그냥 구구단을 외웠던 적 있어요? 있습니다. 예, 2는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근데 구구단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구구단을 외우라 그럴 때 외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모든 세일즈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 원리는 모르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방법이 실제 통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2, 3은 6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3, 3은 9는 모르잖아요. 외우지 않으면. 네. 2단까지 외운 사람은 3단을 몰라요. 근데 원리를 알게 된다면. 2, 3은 2를 3번 더한 거야. 라는 원리를 배우면 3 곱하기 3은 3을 3번 더한 거야. 그러면 9라는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공식대로 대입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건 그냥 공식대로 대입해서 나온 결과이지 본인이 왜 그게 나오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원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원리를 알게 돼서 가장 좋은 점은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도 응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됐을 때 왜 잘못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강생 중에 많았던 분 중에서는 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탈 코리아라는 곳에서 근무하셨던 이모 부장님이 그 후기로 남기신 말씀인데 제가 그분이 한 말씀을 그대로 해주면 그 술을 병을 딸 때 우리 보통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병을 딸 때 뭘로 따십니까? 제가 안 따요. 안 따요? 누가 혹시 따주나요? 이게 그 병뚜껑을 딸 때는 뭐 숟가락으로 따고 뭐 젓가락으로도 따고 뭐 나이타라는 나 안 타봤는데 그 플라스틱 나이타로도 따고 그다음에 여기 책상 모서리로 이렇게 탁 따기도 한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걸로 따는 걸까요? 아니죠. 예, 오프너가 있는데 오프너가 없으면 그렇게 따겠지만 오프너로 땄을 때 가장 잘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약 15년간 영업을 해왔다고 그래요. 예,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지 노하우도 있어요. 하지만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은 그 병을 딸 때 그 오프너와 같은 역할을 알게 해줬다.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정확히 효과를 내면서 또한 가장 바른 결과를 알 수 있는 오프너의 목적은 뭐죠? 병 따는 거 하나만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 준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리와 기본을 모른다면 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과정이 저희 데일 카네기 세일즈 트레이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비유가 너무 찰떡이어서 그런가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 방금 리탈 코리아 이모 부장님처럼 수강생들이 세일즈 트레이닝을 경험하신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수료증. 예. 이게 무엇일까요? 예, 데일 카네기에서 주는 공식적인 수료증입니다. 예. 이 수료증은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저희가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미국 본사에서 정식으로 발급해드리는 수료증이고, 이 수료증 말고도 다양한 수료증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천여 개 대학에서는 또 학점으로도 인정된다고 그럽니다. 이 수료증, 저희 8주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수료증을 받을 때쯤 8주나 되니까 예. 받을 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이거 좀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드렸고요. 또 과정 후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사전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세일즈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긴 약 한 2달 정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매주 한 번씩 모이긴 하지만 매주 저희들이 코칭콜을 해드립니다. 코칭콜이라면 실제 세일즈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다음 교육이 오기 그 사이 동안에 전화를 드려서 확인도 해드리고 코칭도 해드리고요. 또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일종의
후기 모임이라고 할까요? 팔로우 과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모임도 같이 가져서 정말 세일즈가 끝난 다음에도 세일즈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밥도 먹고 또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세일즈의 기회를 또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박 2일이나 하루나 단기 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장기 과정으로 가졌을 때는 좀 더 끈끈하고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이렇게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모이고 또 서로 소개해주면서 네트워킹을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종종 듣는 질문은 예.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렇구나. 예. 혹시 그 세일즈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상대하는 게 인공지능 AI가 아니냐 사람이라고 했지만 제가 인공지능이 좀 모든 분야에서 또 세일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지금 검색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검색을 같아요. 많이 하고 있죠. 예. 또 아니면 언어 번역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는 게 이 세일즈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와 맞는 고객을 찾을 때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고객의 정보를 좀 더 깊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저희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안서 초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는 제안서를 어떻게 꾸며줘야 될지 고민할 때 상대의 정보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잘 매칭시켜서 제안서를 작성해 줄 때도 종종 저희가 활용하기도 있습니다. 또한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우리 종종 받는 질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고객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또 뽑아보는 겁니다. 질문들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답을 구해보고 또 우리 콘텐츠와 맞는 또 요즘에 뭐 챗봇이라고 그러나요? 예. 네, 뭐 챗봇 같은 것도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죠. 물론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답변들을 많이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챗봇도 인공지능 활용한다면 세일즈맨들이 시간이 늘 이렇게 좀 부족하잖아요. 늘 모든 고객의 답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뭐 이런 방법으로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세일즈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직이 아닌 분들도 이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 제품 홍보를 할 때 이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모든 직업, 모든 세일즈 과정이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마케팅도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일즈의 기본 원리, 뭐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뭐 좋은 성과를 내는 세일즈 직원들도 추천드리지만 세일즈 전체 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그 영업 부서에 팀장이나 리더급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배우시고 그것들을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되게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세일즈에 프로세스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경험했던 보험회사의 뭐 팀장님들이나 특히 그런 분들은 세일즈 경험은 있지만 프로세스화 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세일즈 과정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일종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일즈의 전체를 프로세스화할 수 있고 또 본인의 경험과 특화를 살려서 본인만의 그런 세일즈 기법들을 거기 녹여낸다면 저희는 이제 기본을 가르쳐드린 원리를 가르쳐드린 거니까 거기에 살이 붙이고 또 그다음에 또 본인의 경험이 덧붙여진다면 우리만의 세일즈 과정, 세일즈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실제로 영업 실무를 하는 사람 이상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되는 회사 그리고 영업팀의 본부장님들, 매니저분들 그리고 게다가 마케팅까지 고객의 경험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메시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일즈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상의 모든 교육이나 모든 것들은 다 세일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일즈가 뭔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즈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던져야 되고, 또한 내가 제시한 그 솔루션을 또 설득해야 되는 것도 세일즈 아닐까요? 세일즈는 결국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엄밀하게 세일즈 영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저희 과정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과정, 뭐 그런 사람들이 저희 과정에 들어오고 싶다면 그게 그냥 단순히 영업이라는 이름, 세일즈라는 이름만으로 또 교육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주고 또 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과정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스킬 또한 또 부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읽어드리면, 부업으로 액세서리 판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엔잡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도 제품 판로를 얻기 위해서 저희 과정에 등록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강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질문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유익한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종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세일즈 트레이닝에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영업 매출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프라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